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많은 질문들을 해줬어요. 질문은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할 필요 전혀 없고 뭐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우리 모르는 문제에 대한 풀이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부교재 고쟁이의 17페이지 37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37번을 봤더니 자, 조건이 뭐냐면 a 더하기 b분의 1은 1, b 더하기 c분의 1은 2, c 더하기 a분의 1은 6분의 5라고 줬어요. 그 다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abc 더하기 abc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들을 보고 어떻게 이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텐데 딱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저 조건을 다 곱해볼까? 아니면 다 더해볼까?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항상 수학에서는. ABC, ABC.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한번 곱해보자. 그러면 세 식을 곱하게 되면 자, 요렇게 자, 이 값은 얼마예요? 3분의 5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얘들을 전개해야만 하겠네. 그럼 여러분 천천히 전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일단 두 개씩을 먼저 전개하고 뒤에 식을 전개해 볼 거예요. 자, 드디어 나왔네. A, B, C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C분의 1 더하기 C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A, B, C분의 1. 자, 잘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애들만 쭉쭉 뽑아야 돼요. 자, 선생님 뭐 하나를 또 안 적은 것 같은데 더하기 B분의 1 어디 갔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 있어요. 얘랑 얘 여기 있네. 아하, 그러면 A 더하기 B분의 1은 문제에서 1이라고 했고 B 더하기 C분의 1은 2라고 했고 C 더하기 A분의 1은 6분의 5라고 했네.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애는 3분의 5에서 1, 2, 6분의 5를 빼주면 되겠네. 자,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6분의 2 하면 6분의 1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37번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줄 게 있어요. 이것 또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부교재 25페이지에 73번입니다. 자, 선생님 비교해서 설명을 꼭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이 두 개를. 73번은 조건이 뭐냐면 0이 아닌 AB, 실수 AB 있을 때 자, 조건 한번 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애가 뭐냐? 얘가. 자, 두 문제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조건 때문에. 그런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곱했어. 근데 얘는 문제를 일단 봅니다. 조건 봐요.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들어가 있어요. 루트 5가 있으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일일이 다 계산해. 곱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두 개씩을 곱하는 게 편하고 이 두 개씩을 더하는 것도 편하겠네. 일단 얘를 어떻게든 루트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이걸 조건을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고. 그러면 여기서 곱했지만 일단 먼저 더해보자 이거예요. 두 개 더하면 자, 선생님 바로 이렇게 이쁘게 쓸게요. 더하면 없어지면서 6. 그 다음 곱하면 자, 전개 바로바로 합시다. 3, 3, 9, 마이너스 5, 4. 자,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조건은 얘들이에요. 자, 결국 이걸 얻기 위해서 얘들을 준 거지 얘들은 이제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 봤어요. 자, 우리는 이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AB 더하기 AB분의 1은 2야.
자, 이거 어떻게 해요? A, B를 T로 치환하시던지 아니면 선생님은 굳이 불가피한 치환을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뒤에 가서 또 원상태로 되돌려야 되는데. 그럼 여기 양변에 그냥 A, B 곱하면 되잖아. 왜? A랑 B가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곱하면 이 나오네. 완전 제곱식이네. 따라서 A, B 얼마? 1이네. 자, A, B가 1이니까 여기도. 자, 우리가 이 상태로는 계산 못해요, 지금. 자, 통분, 뒤에 거 통분. 이렇게 돼.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먼저 건드렸다가 여기 왔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통분해봤자 어떻게 할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계속 풀면서 어떤 식부터 건드려야 될지를 감을 조금 익혀야 돼요. 이건 문제를 많이 풀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B가 1이라고 했네. 갖다 써야지. 쓰려고 구한 거잖아요. 그럼 A 플러스 B는 3이네. 자, A 플러스 B 나왔고 A, B 나왔으니까 곱셈 공식에서 이거 구할 수 있지. 자, 이건 이제 다 곱셈 공식 외웠어요. 이거는 자다가 선생님이 깨워서 물어봐도 대답해줘야 돼. 그럼 얘는 3, 3, 9, 27 마이너스 3, 3, 9 따라서 얼마? 18. 자, 여러분 선생님이 요 두 문제를 굳이 가져와서 푼 이유 알겠어요? 요 두 문제. 지금 조건이 주어진 게 비슷한데 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쌤이 굳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정리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또 이제 설명 들어갈 텐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수학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 좀 빨리 풀까요? 그거는 계산 과정에서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가 요하는 개념들이 뭔지를 빨리빨리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의 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중간중간 굉장히 자세하게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얘 완전 제곱이네. 얘 뭐는 얼마겠네. 이거를 빨리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따라올 거예요. 자, 그러면 51번 한번 볼 겁니다. 51번. 자, 51번. 자, 문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fx를 x-6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xfx를 자, 문제 구하라고 한 거 xfx를 3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 자, 결국 요걸 구하래. 이 q-x와 r-x를 구하라는 이야기네. 자, 여러분 알겠지만 이 문제를 눈으로 읽으면서 한 줄 읽자마자 이렇게 쓰고 그 뒤에 구하고자 하는 거 이렇게 쓰고 이게 그냥 국어, 말로 되어 있는 거를 수학적 기호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적어요. 문장 읽고 구하는 건 파란색 이런 식으로. 자, 오케이. 자, 그러면 xfx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하얀색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x를 곱해야지 하얀식에다가 일단. 그러면 xfx는 그냥 적어요. 그대로. 자, 나머지도 잊지 말고 곱해요. 썼어. 자, 그런데 얘로 나누래. 얘로 3x-2분의 1로 나누래. 자, 지금부터는 끼워 맞추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x-6분의 1이 3x-2분의 1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 3이 필요해. 3이. 자, 3을 다 곱해야 돼. 여기다가. 근데 원래는 x-6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을 다시 곱해줘야 돼. 그러면 이건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네 지금. 자, 선생님 조금만 더 이쁘게 적어볼게요. 정리해서. 자, 볼게요.
3x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들었는데 뒤에 나오는 건 이렇게 생기네. 그래서 여러분은 답을 찾기 시작하겠지.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네. 땡. 자, 왜? 왜요? 3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라 했어. 나머지 식에도 x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나눠진단 말이야. 3x 마이너스 2분의 1로. 1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산수 나와야지. 어떻게 rx가 나와요?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 또 조작이 들어가. 자, 모양을 또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드느냐? 얘는 그대로 적어. 자, r. 자, 뭘로 나누고 있어요? 3x 마이너스 2분의 1. 일단 적어. 나누는 애꼴 무조건 만들어주고 그 다음 바꿔. 자, 얘랑 같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또 얼마 필요해? 3분의 1 또 필요해. 왜? 그래야 x 나오니까. rx 여기서 나오네. 뒤에는 마이너스 6분의 1r이야. 그럼 여기 더하기 6분의 1r 하면 얘랑 같지. 자, 한 번만 더 이쁘게 씁시다. 자, 전체식 써보면 플러스, 자, 여기 봐요. 3x 마이너스 2분의 1, 3x 마이너스 2분의 1. 나 묶어낼래.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3분의 1r 나오네. 그리고 뒤에 6분의 1r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어.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몫은 얘가 선생님이 처음에 준 q-x야. 그 다음 나머지 r-x는 6분의 1r이네. 따라서 답이 몇 번? 4번이네요. 4번. 답은 4번.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맞춰주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식을 그냥 만들어주면 돼. 요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거. rx가 나머지가 아니다. 왜? 1차식 3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눠줬으니까 rx도 3x 마이너스 2분의 1로 또 나눠진다는 거지. 선생님 이해되죠? 자, 이번에는 64번. 자, 64번은 형태를 한번 보세요. f1x가 뭔지 모르겠는데 f1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그 밑에 일반식이 적혀져 있어. 그래서 나중에 고2 때 문제를 배우면 알겠지만 요런 형태는 보통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규칙성을 찾는 문제예요. 원래는. 그때 얘는 봐봐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f5x의 x 제곱의 개수야.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럼 얘를 구해내야 돼. 이게 목적이지. 얘를 찾아야 이걸 찾든지 말든지 하지. 자, 가만히 봤어. 자, 어떻게 하면 f5x 찾을까? 답이 없어. 방법이 없어. 어떻게? n에다 다 집어넣어 봐야지. 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이건 좀 비속어는 아니고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우리끼리 부르는 거야, 얘들아. 이거를 뭐 딴 데 가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자, 무슨 문제다? 노가다 하는 문제예요. 일일이 다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얘는. 해야지. 그리고 5까지인 게 어디예요? 몇 번 안 해도 돼. 그럼 n에다 1부터 집어넣어. f2x는 f1의 x 플러스 1이야. 얘는 x 대신에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 넣어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성급한 친구들이 있어. 이걸 막 미친듯이 전개하기 시작해. 전개할 필요가 없어. 지금 전개해봤자 식론 더 복잡해져. 쭉쭉쭉 그냥 써볼게요. f3x는 f2에다가 x 플러스 2야. 그럼 얘는 여기에다 이 식에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지. 자, 지금부터 누가 더 끈기 있게 쓰느냐야. 자, 몇 번 안 남았네. 자,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돼. 자, 다 왔어. 마지막.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를 아마 보고 이 방법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 것 같아.
이것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선생님? 없어. 있었으면 내가 벌써 했지. 아, 이렇게요.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와 여기에서 x제곱이 나올 거야. x제곱만 구합시다. 여기 쉬우니까 x제곱 여기 나오고 여기는 3 곱하기 10의 x제곱 이게 더하니까 31x제곱 따라서 x제곱의 개수 얼마? 31 3번. 자, 보면 알겠지만 문제 유형이 딱 이렇게 준 얘기는 하란 얘기야. 그냥 이해되죠? 요런 걸 이제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나가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숨 좀 돌리고 정리 좀 하고 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너무 폭풍으로 막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수학 상담 수업 속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선생님 수업을 좀 들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65번과 66번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65번 한번 볼게요. 자, 65번 보면 알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또 짠 하고 등장했어. 자, 뭐라고 했냐면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x다. 그런데 조건이 더 붙었어. 어떻게? fx가 몇 차다 항식이래? 얘가 m차야. 근데 gx가 몇 차야? n차야. 자, 뭔가 차수를 가지고 계속 놀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 오케이, 그러면 기억을 무조건 풀어야 된다. 자, 기억 보자. 자, 기억을 보게 되면 다항식 qx의 차수가 얼마니? 라고 물었어. qx 차수. 자, 얘들아, 지수 법칙 관련된 문제야.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 자, qx 봐봐요. fx가 n차예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야. 어차피 rx는 뭐 영향을 주지는 못해, 차수에. 그럼 여기서 결정 나는데 n차 곱하기 qx의 차수가 n차가 나와야 돼. 그럼 qx의 차수는 n-n차여야 n차 곱하기 n-n차 해야 m차씩 나오지. 쌤을 이해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네. 정답. 자, 기억을 쉽게 풀었어. 자, 니은 한번 봐봐. 이번에 조건을 줬어. n-n이 1이면 rx 나머지가 상수니? 이렇게 물었어. 자, n-n은 몫의 차수라며? 몫의 차수가 1차야. 이거 선생님이 그거 정정까지 하면서 풀었던 내용 문제랑 똑같잖아. qx 몫의 차수가 1이라고 해서 나머지 상수야? 모르지. gx가 1차면 rx는 그래 상수지. 몰라요. 자, 그러면 불현듯 아하, 미친듯이 반례를 찾아야 되겠어. 근데 이거 그때 한 거랑 똑같아. 어떻게 하면 돼? fx x 세제곱으로 들고 gx x제곱 플러스 1로 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들고 오면 qx가 어떻게 돼? x야. 1차식이잖아. 똑같이 1차지.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나와요? 얘 1차식으로 나올걸? 마이너스 x 나오잖아. x 나와. 하여튼 1차식. 그 상수 아니잖아, 여튼. 그래서 니은 땡.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준 이 반례가 몫의 차수 가지고 계속 뭔가 나머지를 물어봤을 때 쓰이는 반례구나를 기억해야 돼요, 이제. 워낙 자주 나오니까. 쌤 말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디귿. 마지막 디귿. m 플러스 n이 11일. 그리고 나머지의 차수가 2분의 m 마이너스 n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찾으래. 자, 이거 만족시키는, 이거 두 가지 다 만족시키는 n의 값의 합. 자, 뭔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n 플러스 n이 10인데 나머지 차수가 이렇대. 자,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n 뭐 처음 이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막 엄청 복잡해.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아는 게 없어. 근데 조건이 있어. 문제 시작할 때부터 조건 줬어. n은 자연수. 거기다가 크기 관계가 m이 n보다 크대. 조건을 그냥 줬을 리가 없어. 분명히 어딘가에 쓰라고 준 거란 말이야, 이거. 이제 쓸 때가 왔네. m 더하기 n이 10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모르니까 적어야지. 자, m과 n이 이렇게 있어. 근데 두 개의 합은 10이 돼야 돼, 무조건. 근데 n이 n보다 커. 그럼 경우가 어떤 게 나오기 시작해요? 9, 1, 8, 2, 7, 3, 6, 4. 왜 5부터는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네? 그러면 이 케이스들, 자, 이 케이스들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됩니까? 자, 근데 여기 또 주목해. 자, 볼게요. 나머지의 차수가 2분의 n-n이라 했어. 자, 근데 gx가 n차였어. 그러면 당연히 지금 차수 계속 얘기하는데 a는 bq 더하기 r 꼴에서 b의 차수는 나머지의 r의 차수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식인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자, 그럼 얘 계산합니다. 부등식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mn을 찾아요. 자, 어떻게 돼? 얘고 얘네. 이 두 케이스밖에 없네. 이 두 가지일 때만 성립하네. 따라서 만족하는 n의 값이 얼마야? 다 조건을 3이랑 4야. 합이니까 럭키 7. 자, 7이라고 했나? 디귿에서? 오케이, 합은 7이다. 정답.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고 4번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지 이해가 돼요? 주어진 조건을 다 이용해야 돼. 요거 성립한다는 것까지. 왜 다항식의 나눗셈 A는 BQ 더하기 R 꼴에서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커야 되니까. 선생님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 66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66번을 보면은 막 식이 엄청 복잡해요. 그럼 결국 이건 뭐냐? 계산을 잘해야 돼. 계산 문제예요. 자, 계산의 실수를 하면 곤란해. 자, px라는 애가 주어지기를 자,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얘를 문제에서 말하는 꼴로 바꿔야 돼. 자,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자, 무조건 이 꼴로 바꿔야 돼, 이거를. 자,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한 게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x3m 제곱의 개수와 xn 제곱의 개수끼리 더하래. 그럼 여러분 일단 한 단계씩 해나가면 돼요. 바로 이거 개수 못 구해. 그럼 보면은 x의 3m 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x의 n 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일단 이 m하고 n이 당최 무슨 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결국 m과 n을 일단 구해내라는 이야기네. 그럼 어쩔 수 없지. 이 하얀색식 노란색식으로 바꿔야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해봅시다. 자, px는 자, 일단 안을 봤어. 공통된 애들이 엄청 많네. 묶어냅시다. 안에 x-2의 제곱으로 묶어낼래. 그러면 x-2의 제곱이 처음에 남고 6의 x-2가 남고 12가 이렇게 남을 거야. 근데 이거 전체의 세제곱이야. 그럼 얘는 좀 더 이쁘게 쓰면 x-2의 6제곱에
이 안에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자,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볼래요? 천천히. 쌤 다 일일이 계산해봤지? 이렇게 나와. 왜? 마이너스 12, 12 없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x 플러스 2x 플러스 4. 근데 봤더니 얘가 노란색 꼴이 아니야 지금. m이 6이 아니란 말이야. 뒤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조작이 필요해. 얘를 어떻게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n의 형태로 바꿀까? 아하. 자, 이걸 이렇게 떼 앞에. 왜? 여기도 세제곱이니까 뭔가 하려면 세제곱이 필요해. 지금 얘를 이렇게 쪼갰어. 그럼 뒤에는 그대로 써봐요. 어허, 여기 6거. 그리고 이 세제곱을 밖으로 빼 전체. 그럼 얘는 워후. 그래? 곱셈 공식에서 이렇게 되네. 그럼 결국 m이 얼마? 3. n이 얼마? 8. 지금 이거 찾으려고 이거 이렇게 한참 한가 이거. 그럼 결국 x의 9제곱의 개수랑 x의 8제곱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야.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럼 첫 번째 x 9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자, 이거 다 전개할 거야 설마? 이거 고2 때 확률과 통계 가면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와. 개수 구하는 문제. 일일이 다 전개 절대 안 합니다. 하나씩 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봐.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봐요. 앞에 상수항 가져오고 여기에서 x 9제곱의 개수 가져오면 되잖아. 그럼 여기 상수항 얼만데? 마이너스 8. 여기 x 9제곱의 개수 1 마이너스 8.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가능해. 어떻게 될까? x 앞에서 x 세제곱의 개수, 뒤에서 x 6제곱의 개수. 그럼 x 세제곱의 개수 1. x 6제곱의 개수 어떻게 나와? 3 곱하기 x 6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그럼 이 두 개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마이너스 32. x 9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32야. 자, 두 번째. 지금 반말 존댓말 지금 섞어가지고. 자, x 8제곱의 개수. 자, x 8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하나밖에 없죠. x제곱의 개수 앞에서, 뒤에서 x 6제곱의 개수. 나머지 안 나오죠. 직접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4차 없어요. 이게 끝이야. 그럼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6. x 6제곱 개수 여기서 구했었네. 마이너스 24. 계산하면 144. 자, 그러면 144와 마이너스 31을 또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따라서 답은 답 적을 데가 없네. 1, 1,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까지는 계산이고 그 다음에 개수 찾는 부분은 우리가 센스 있게 이걸 두 개 곱하기로 봐서 여기서 몇 제곱의 개수 가져오고 여기서 몇 제곱의 개수 가져와야 x 9제곱, x 8제곱을 만들 수 있냐, 이런 문제예요. 자, 요거 확률과 통계 가서도 엄청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우리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스텝 3에 남은 풀어야 하는 문제가 4가지가 있는데, 이제 4문제가 있는데 지금 오늘 나가야 하는 개념 파트가 이렇게 작게 남아 있어서 일단 개념 설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시간이 없으면 선생님 다음 시간에 4문제 또 풀어주고 시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개념 설명 들어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할 게 이제 인수 정리 부분이에요. 그러면 인수 정리란 무엇이냐면 다항식 p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p알파라는 걸 이미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고, 그러면
특수한 케이스 P알파가 0이면 선생님 P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어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란 말이기 때문에 결국 P알파는 0이다. 거꾸로 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다를 인수정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소인수분해라는 걸 했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인수를 가진다고 해서 인수정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수정리에도 같은 의미의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P알파는 0이다. 그럼 당연히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는 건데 두 번째, 다른 말로 P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나머지가 0이다. 그 다음 세 번째,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다음 네 번째, X-알파는 Px의 인수이다.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말을 다르게 하고 수식을 다르게 나타낼 뿐이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9번. 다항식 Px의 인수를 모두 고르세요. 결국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번이 인수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 x는 1, x는 마이너스 4, x는 4란 값을 Px에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인수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수 정리에 의해서. 그럼 예제 4번도 Px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단 말은 결국 P 얼마가 0이라는 거예요. P1이 0이구나 라는 뜻이랑 같네. 그럼 계산이죠. 그 다음.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문제 10번. 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결국 P 얼마, x 얼마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값이 0이다. 문제 11번. 자, 이번에는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그러면 P,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도 얼마? 0.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도 0. 따라서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하면 연립을 했을 때 a 값과 b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걸 바로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게 될 테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자, 다시 돌아온 수학 상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중에 오늘 선생님이 답변을 해줄 질문은 바로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공부는 다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 질문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의 대답은 내신 공부와 모의고사 공부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걸 자꾸 영역을 나눠서 나는 내신 공부, 나는 모의고사 공부 이렇게 머릿속에 구분을 지어놓게 되면 수학 공부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내신 점수, 모의고사 점수에 두 번의 스트레스를 나눠 받아야 해요. 일단 다른 게 아니라는 거 알려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신 공부와 모의고사 공부가 다르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일단 주어진 시간도 다르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50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학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기억력, 그 다음에 꾸준함 이런 걸 테스트하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고, 모의고사는 정해진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그 안에 점수 배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수학적인 스킬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수학적 어떤 그 문제를 풀 때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문제도 많고, 그리고 응용을 굉장히 요해요. 응용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개를 자꾸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신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필요로 하는 개념이 뭔지를 빠르게 찾아야 해요. 한참 생각하고 이렇게 풀었다가 이게 아니야. 그럼 또 이렇게 풀었다가, 이거는 연습할 때 충분히 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보고 저렇게 풀어도 보고. 근데 이 방법을 계속해서 쌓아가면 나중에 문제를 봤을 때 이건 이 방법이야. 이게 맞지. 이게 더 가능성이 높지.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막 수학 천재도 아니고 선생님도 그렇게 못해요. 보자마자 이거 못해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 수학적 스킬이 생기고, 이건 이렇게 푸는 게 맞겠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1번부터 30번까지 쭉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매기고 오답하는 거. 여러분, 푸는 거에 자꾸 의의를 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풀기만 하면 뭐해? 모르는 걸 또 모르는데. 자, 그런데 나는 선생님 1번부터 30번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푸니까 시간도 남아요. 시간이 남아. 왜?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점짜리는 더요. 2점짜리 어차피 1, 2, 3, 4번 풀어 다. 그 두고 3점, 4점짜리를 하루에 4개씩, 혹은 나는 벅차다 4개가 하루에 3개씩 이렇게 꾸준히 계속 접근하고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그걸 풀고 나 이거 모르네 오답하고. 자, 오답노트 활용과 오답노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다음 수학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시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풀어낸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풀고 다음날 오답하고, 시간이 많으면 그날 바로 오답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내신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준 과제 그 시간에 해결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유형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자꾸 별개로 놓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하나를 버리게 될 수밖에 없지. 수학이란 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신을 선택하느냐 모의고사를 선택하느냐, 자꾸 양자택일을 하려고 하는데 뭘 자꾸 버리면 안 돼요. 둘 다 챙겨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건 선생님 의견이에요. 마더텅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회차별로 된 걸 샀어요. 그러니까 3월, 6월 이렇게 모평이 이렇게 달별로 있는 1번부터 30까지 딱 있는 그걸 사서 이제 일주일에 2회분 이런 식으로 풀었고, 되게 공부하는 게 벅차면 일주일에 1회분 하고 꼭 오답은 하고. 아마 시간이 처음에 정말 많이 걸려요. 오답하는데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하루는 문제 풀고 그 다음날 오답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 방과 후 교재로 기출의 고백 M이라는 교재를 선택했고 여러분한테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고1 때 배운 개념들에 대한 기출,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달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회차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배운 개념이 모의고사에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단원별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 교재를 선택한 거예요. 지금 학교에 여러분들이 오질 못해서 지금 그 교재를 못 쓰고 있는 건데 혹시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그 방과 후 교재 있죠? 기출의 고백 M 우리 배운 데까지 한번 이렇게 끄적여보고 풀어보면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선생님도 되게 공부를 스펙타클하게 많이 했어요. 수학 공부도 있었고 이것도 뭐 하나의 썰일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얼굴 보고 제가 풀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티저로 맛보기로 보여주면 선생님을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한테 너는 국어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 선생님 수학 선생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까지 선생님 수학 정말 싫어했어요. 진짜 수학 꼴도 보기 싫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수학을 하게 되었고 수학이 너무 재밌어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수학에 대한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고 즐겁게 재밌게 수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선생님의 교육관 또한 그래요. 재밌고 즐겁게 수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학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못 푼 문제가 좀 있어요. 스텝 3 4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질문 한 2문제, 요 6문제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안녕.